자, 집중해서 잘 봅시다. 프리즘 처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알아두어야 될 그 개념에 대해서 보는데, 상대 이양 운동 검사, 수평 방향의 융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말이 참 어려워요. 뭐 용어도 어렵고 문장도 어렵고, 이런 경우가 우리 혼자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나오죠. 항상 옵토메트리 공부할 때 쉽게 풀어서 내 스스로 이해시키면서 이해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목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이 있는데, 이것들이 융복합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단편적으로 이 과목 막 이제 공부하고 요거 이제 딱 이제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요 과목하고 요 과목하고 또 다른 과목하고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융복합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계속 또 뒤에 진도 나가고 할 때에도 따라가는 건 또 굉장히 빨라지고요. 하여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을 이제 이해시키면서 이렇게 학습 내용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 이양 운동 검사는 수평 방향에서 이제 눈을 합치는 그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수평 방향에서 눈을 합치는 그 능력. 이때 이제 알아둬야 될 개념으로 흐린 점이라는 게 나오네요. 블러 포인트. 흐린 점은 프리즘을 계속 증가시키는데,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증가시켜가지고 계속 프리즘 도수가 올라가다 보면은, 그것에 대항해가지고 우리 눈이 반대 운동을 하잖아요. 베이스 아웃 프리즘이 내 눈앞에 돼 있다 그러면 눈을 코 쪽으로 모이게끔 이렇게 유도가 되잖아요. 베이스 아웃 프리즘이 내 눈앞에 오면, 그러면 우리 눈은 귀 방향으로 가려고 자꾸 노력을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점점 프리즘 도수가 높아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눈은 귀 방향으로 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포기해버리겠죠? 지쳐서. 그때 이제 갑자기 사물이 확 흐려지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것을 흐린 점, 블러 포인트라고 정의합니다. 이 개념 잘 알아두시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았죠? 자, 다음 장. 분리점 개념이 나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프리즘을 증가시키다 보면은 내 눈은 그것에 대항해서 계속 반대 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반대 운동을 하고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이르려면은 이제 주시 물체가 두 개로 복시로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때의 시점을 분리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회복점 나와 있어요. 리커버리 포인트. 분리점, 회복점 구분을 잘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리커버리 포인트. 분리점에서 프리즘 양을 조금씩 감소시키다 보면은 다시 원래 상태,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 사물이 하나로 보이게 되는데, 이때를 회복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임상 실무에서는 분리점을 기준으로 많이 사용해요. 자, 또 다음 장 갈게요. 상대 이양 운동 검사에 대한 내용. 프리즘 가입을 이렇게 해서 양한시 기능을 교정하는 파트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성 상대 폭주력, 허성 상대 폭주력이란 말이 나오네요. 실성 상대 폭주력은 Positive Relative Convergence, PRC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제가 PRC 검사한다, PRC 값이 얼마다, 뭐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NRC는 Negative Relative Convergence. 그래서 NRC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검사는 왜 하는 건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필요 없는 검사면은 여기 나올 이유가 없는데, 우리 양한시 검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PRC하고 NRC 값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PRC 먼저 보면은, 제가 요 갈색 프리즘으로 제 오른편에 지금 그림 보고 있어요. 오른편에 그림. 눈 있고요.
왼쪽 앞에 이제 프리즘이 두 개 있네요. 파란 프리즘이 하나 있고 갈색 프리즘. 네, 이렇게 색깔을 입혀놨어요. 갈색 프리즘으로 표현해 놓은 그거 이제 보시면은 베이스가 어디 있나요? 베이스 두꺼운 기저 쪽이 코 쪽에 있나요? 아니면은 귀 쪽에 있나요? 귀 쪽에 있죠? 이제 베이스 아웃 프리즘이네요. 그러면 요 이제 갈색 프리즘은 이렇게 베이스 아웃 프리즘이 이렇게 이제 장입이 되는데,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이제 점차 증가시키다가 보면은 내 눈이 흐려지다가 분리점이 발생을 해요. 흐린 점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분리점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베이스 아웃 프리즘은 안구를 폭주하게끔 해요. 안구를 내전작용 시킨다고 했죠. 베이스 아웃 프리즘은 그것에 대항해 가지고 자꾸 내전시키는 그런 작용을 유도를 하는데, 그것에 대항을 해서 우리 눈은 외전을 자꾸 하겠죠. 눈을 귀 쪽으로 벌리는 그런 행동들 계속 하겠죠. 그렇게 베이스 아웃 프리즘이 계속 증가되다 보면은 눈을 더 이상 귀 쪽으로 외전 못하는 그 지점, 그게 피아시다 라는 겁니다. 그게 피아시. 다시 정리를 해서 내 이야기를 하면, 피아시는 그러면 외직근의 수축하는 힘. 외직근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외전 운동하는 거죠. 눈 벌리는 근육이죠. 그 외직근의 수축하는 힘,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재는 방법이, 그 잰 값이 PRC예요. 오케이? 그 힘이 어느 정도냐, 그것이 재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반대로 저 NRC는 점차 베이스 인프리즘을 올리는 거예요. 베이스 인프리즘. 요거 내가 지금 여기서는 보면, 내가 지금 오른쪽에 그림 보고 있어요. 오른쪽에 지금 파란색 프리즘 보시면은 이게 이제 베이스가 어디 있어요? 코 쪽에 있죠. 두꺼운 기저 방향이 코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베이스 인프리즘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NRC 검사는 점차 베이스 인프리즘을 점차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인프리즘이 점점 올라가면은 우리 눈은 외전하도록 자꾸 유도가 되겠죠. 그거에 대항해서 우리 눈은 폭주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직근에 내전하는 그 힘을 재는 게 NRC예요. 오케이? 그래서 PRC 값이 크면 외전하는 힘이 아주 크구나.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내사이 값이 있어도 PRC 값이 굉장히 크면 그걸 상쇄할 수 있겠네, 뭐 크게 문제 안 되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NRC 값을 보면은, 자, NRC 값이 이제 뭐 정상 범위 이상으로 좀 크다 그러면 내전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돼요. 그래서 외사이 값이 어느 정도 조금 있어도 NRC 값이 크면은 그것을 상쇄할 정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생기겠구나, 뭐 양안시 이상의 문제가 안 생기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RC하고 NRC 값이 양안시 검사 및 진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안근의 힘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위 검사를 해가지고 뭐 사위가 몇 프리즘이다, 너는 외사위가 뭐 8프리즘이다, 뭐 너는 검사해보니까 내 사위가 뭐 2프리즘이다, 뭐 1프리즘이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위량을 이렇게 재잖아요. 그거 이제 저번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사위량이 얼마 나왔는지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사위량이 뭐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PRC나 NRC 값이 뭐 정상 이상으로 뭐 좋다 이러면은 그거 상쇄할 정도로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자각 증상이. 그래서 이 PRC하고 NRC를 우리 양안시 검사 처방하고 진단하고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안구의 힘을 측정하는 중요한 검사값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지금 이 페이지 보시면은 성인에서 이제 연구 실험 통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평균치 기대값이 나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표가 나와 있어요. 모건이라는 그 이제 시기능 학자가 실험하고 연구해서 낸 결과값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 절대적인 참고치는 아니지만 더군다나 뭐 우리나라 이제 한국인 대상으로 이제 실험한 또 검사치도 아니고 기존에 또 굉장히 예전에 이제 저기 뭐야 실험했던 검사값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는 하지만은 절대적이진 않다. 그래서 이 숫자를 그래도 뭐 대략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그래도 친구들이 이제 양아시 검사를 하든지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 이제 그 피검자를 이제 만났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좀 알고 들어가는 면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원거리하고 근거리 다 이제 수치가 나와 있는데 프리즘 방향 이제 베이스 인이 이렇게 쭉쭉쭉 들어갔을 때 원거리 먼저 볼게요. 원거리에서 이게 X로 표시됐네요. 이건 뭘까요? 지금 이 왼쪽에서 보면은 원거리 지금 그 맨 왼쪽에서 보면 흐린 점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7 프리즘 플러스 마이너스 3 요거는 이제 분리점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4 플러스 마이너스 2 이거는 이제 회복점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흐린 점, 분리점, 회복점 그냥 이렇게 이제 간단히 표시하면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베이스 인 프리즘이 들어갔을 때 내 눈에 이제 베이스 인 프리즘이 삽입됐을 때는 흐린 점이 없네요. 베이스 인 프리즘 삽입되면 어떻게 돼요? 내 눈이 이렇게 계속해서 벌어지는 상황인 거죠. 계산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베이스 인프리즘 들어오면은 그때는 눈이 이렇게 벌려지는 상황이니까 조절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흐린 점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딱 두 개로 보이는 분리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거리에서는 요 이제 흐린 점이 발생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X로 이제 표시를 해놨고 근거리에서는 거리 때문에 이제 흐린 점이 발생하겠죠. 거리에 따라서 이제 조절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수치가 이제 어느 정도에서 이제 분리점이 발생하냐. 베이스 인프리즘 누구 했을 때. 베이스 인프리즘 누구 했을 때가 이제 우리 뭐라 그랬어요? 베이스 인프리즘이 들어왔을 때. 베이스 인프리즘이 이렇게 내 눈에 가입돼 가지고 눈이 계속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 벌어지는 거에서 상대해서 내가 폭주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베이스 인프리즘 가지고 계속 올렸을 때 분리점을 재는 요거 같은 경우는 허성, 상대, 폭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허성, 상대, 폭주. 그래서 어느 정도 값이냐 분리점이 허성, 상대, 폭주 값은 한 7 정도, 7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기대되는 값이다. 회복점은 이제 4 정도에서 일어나야지 이제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거고 근거리는 13 프리즘. 요 이제 흐린 점이 이때쯤 이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거 이때쯤 발생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분리점은 21 프리즘. 그리고 회복점은 13 프리즘. 그리고 이제 베이스 아웃으로 와볼게요. 베이스 아웃 프리즘이 들어오는 건 내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눈이 계속 몰리기에 자꾸 유도가 되겠죠. 베이스 아웃 프리즘은 그 상태 그것을 대항해서 내가 눈을 자꾸 벌리려 그래. 몰리는 거에 이제 대항해서 자꾸 벌리려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 했어요? 실성 상대 폭주 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성 상대 폭주의 기대값은 얼마냐? 원거리에서는 이제 9프리즘 그리고 이제 원거리에서 흐린 점이 이제 9프리즘 그리고 이제 분리점이 19프리즘 그리고 회복점은 10프리즘 근거리에서는 17, 21 저기 흐린 점이 17 분리점이 21 회복점이 11프리즘 대략적으로 요 정도 값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너무 현격하게 이제 떨어져도 이제 양한시 이상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 부분이 좀 너무 좀 약하게 나오거나 너무 한쪽 부분이 세게 나오면 분명히 문제가 이제 거의 있는 눈이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돼요.
또 다음 장 볼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실제 프리즘 바를 이렇게 들고 우리 조교 선생님 그 수평 이항 검사 하고 있는 거예요.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친구 지금 뭘 재고 있는 거예요? 실성 상대 폭주력을 재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수동으로 이렇게 검사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제 포르터 안에 이제 또 그 프리즘이 내장돼 있으니까 포르터 이제 이용해서 하면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근데 가장 좀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은 사실 포르터보다는 지금 이렇게 이제 내가 손으로 완전 수동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요. 사실 이제 숙련만 돼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